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72번과 73번 조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발언하고 났더니, 발언하고 났더니 맥이 부삭하고, 여기다 이렇게 여러 번 우리가 글을 보면서 예전하고는 좀 틀리다. sak이라는 막이 들어갔잖아요. 상맥이. 맥이 부삭하고 번갈한 경우는 오령산으로 치료하고, 이것은 72번 조문이고, 상안에, 땀을 흘리고 나서 갈증이 있는 자도 또한 오령산으로 치료한다. 요 영자는 잘못됐습니다. 초두변이에요. 예전에 해놓은 거라. 오령산을 치료. 그 갈증이 있지 않는 경우는 복령 감초탕으로 치료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우리가 상한론의 조문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글에 대한 어떠한 그 첫 인상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슨 말인지 의미가 불투명해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건만 가지고 오룡산을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거예요. 위험한 거다는 거죠. 반은 맞고 반이니까 한 30%는 맞고 잘못하면 70%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맥이 부삭하고 번갈하다고 하는 조건만 가지고서 오룡산을 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여러 가지 사례를 같이 종합해서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야지 상한론 조문에 있다. 이것은 올바른 말이다. 무조건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번갈이라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 거죠. 또는 이 삭은 뭐냐면 열을 뜻하거든요. 이게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게. 많이 나와요. 이게 삭이라고 하는 게. 또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허열 때도 상맥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객렬이라고 그러거든요. 치자시탕 같은 데서도 소위 말해서 위중공호에서 객기가 동격한다 그랬을 때도 번증에 맥이 상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허열, 가열에도 상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열, 번갈뿐만 아니라 번조증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맥이 부삭하고 번조에 오룡산을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치자시탕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반대의 경향으로 이중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한론은 전체적으로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한 조문에 빠지지 말고 일단은 전체적인 조문을 5번, 10번, 20번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조문만 보면 짧습니다. 페이지로 말하면 종이 페이지 말하면 10페이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도 없어요. 계속해서 보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은 못 외워요. 이 간단한 조문도. 자, 상한론에 땀을 흘리고 나서 가라는다. 자, 땀을 흘리고 가라는 경우가 오령산만 씁니까? 대표적인 건 백호탕이죠. 왜? 땀을 흘렸다고 하는 조건을 보면은 탈진됐다는 거죠. 탈핵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액이 부족하면서 갈증이 생겼을 때는 오령산보다는 백호탕이 맞죠. 백호가 인삼탕. 여기서도 땀을 흘리고 났다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이것은 오령산을 사용하는데 조건이 불충분하다. 조문이 갖추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해서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증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 자, 갈증을 느낄 때도 있지만 갈증을 느끼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복령 감초탕으로 치료한다. 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문이 미비한 상태다. 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의도는 뭘까? 이 사람이 여기다가 오룡산으로 치료하라고 하는 의도는 있을 거예요. 맥 부삭 번갈자에 오룡산을 치료하는 것은 실로 본의가 아니다.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상황을 알 수가 있냐면 조문에 뭐라 하냐면은 다시 부본하고 맥이 부삭자는 다시 발안해야 하니
이때는 마땅히 계지탕을 써야 된다. 앞에 조문이 있죠. 예. 번조증, 그러니까 번열이라든가 갈증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땀을 흘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 가면요, 여러분, 이열도 땀을 흘리면서 발열 한추리에라는 말이 있어요. 예, 진진 발열 한추리에 소시어탕을 썼더니 갑자기 땀을 흘리면서 난다는. 여러분 조이승이탕 써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발안하고 나서 맥이 부활 번갈아가는 경우는 백호탕으로 치료하는 예가 있죠. 이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 보면은 번갈의 원인은 병증이 풀리지 아니한 상황과 수음이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는 것과 그러니까 표증이 아직 풀려져 있지 않을 때, 죄송합니다. 병증이 아니라 표증이 풀리지 않을 때, 그 백호 대청령탕 조문에 한불치리, 불안추리 번조라는 거 있었죠. 조증도 여러분 심해진 번열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표증이 울결돼 가지고 그 표증의 열이 압박을 줬을 때, 흉부 쪽으로 압박을 줬을 때 번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번갈까지는 아니어도 번조증이 있을 때는 대청령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수음이 축적되는 경우도 있죠. 이게 바로 오룡산증이죠. 자, 탈진망액과 조열 조시 같은 경우도 있어요. 탈진망액은 그야말로 백호가 인삼탕. 조열로 인한 조시는 승기탕 종류, 대승기탕 종류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어떠한 확률에서 무조건 이유도 없이 오룡산을 맥이 부삭하고 번갈할 때 오룡산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요즘에도 쓰는 용어가 있죠. 심지어 이런 거, 심지어 사무병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번갈증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반드시 하나의 증상으로서 처방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조문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다른 근거를 제시를 해가지고서 이 글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이 조문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게 공부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어저께 글을 다 써놓고도 다른 시각에서 보니까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임상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글이에요. 하루 종일 끄탕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고 나서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손에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와 같은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추리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공부가 알게 모르게 제가 어떤 처방을 통해서 어떠한 사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글 가운데서도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자꾸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어떤 책에서 베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기본적입니다. 이거는 상한론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그냥 여기다 써놓는 것 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또 아무런 소변 분리라고 하는 그 자체에도 우리 조문에서 죄송합니다. 소변 분리도 혹은 망양의 원인이 있고 또 흉증으로 인한 열이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가면 나와요. 소변 분리에도 또는 수분이 부족한 상황도 있죠. 또는 하리의 원인도 있습니다. 또 수음이 축적된 원인도 있고 그러므로 다만 모증으로서 어떠한 하나의 증상으로서 어떠한 처방을 써야 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가 소변 분리라고 한 것도 하나의 예죠. 소변 분리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상한론에 나오는 게. 다만 조문이 미비하거든 우리가 하나의 정증을 근거로 해서 변증에 통하고 방약을 근거로 해서 병증을 도모해야지만이
그랜대로 옳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증을 통해 기본으로 지키고 변증에 통해야 된다. 번갈 외에 비록 나머지 증상이 보이지 않으나 대부분 수기상충과 구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조문을 통해서 짐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룡산증은 결국은 수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자,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랬죠. 금계유락에 이런 조문이 많잖아요. 아, 우리 몸에 수음이 축적되어 있는데 왜 번갈증이 생기고 번조증이 생기는가? 우리 몸에 음이 충분한데, 우리 몸에 음이 축적되어 있다는 건 이것은 비정상적인, 비생리적인 요소의 물질이에요.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비생리적인 것들이 여러분 발작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여러분 꼭 여기서는 외감을 통해 가지고서 수기 변조가 발작을 하는 것으로 상한론은 주로 나왔지만 신경이 과민해 가지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리 몸의 인체 내에 수분 변조증도 얼마든지 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답답하다든가 갈증이라든가 구역감이라든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심하면은 여러분 뒤에 가서 이것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문에는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수기상층과 구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있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가지고서 오룡산을 써야지 발환하고 나서 갈증이 있을 때 오룡산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자, 중풍 발열에 6, 7일 동안 해소되지 않고 번조했다. 자, 여기에 표리증이 있다. 이런 말은 여러분 후세 사람의 주석이죠. 갈욕 음수나 자, 이렇게 욕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 있죠? 갈증으로 물을 마시고 싶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욕자는 뭐뭐 하고 싶지만 뭐뭐 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물을 갈증 때문에 여러분 생리적으로 자구책으로 물을 마시려고 하죠. 이거는 기본적인 생리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물을 마시자마자 토했다. 수이축 토라고 물을 마시고 나서 한참 있다 토했다라는 것도 되지만 물을 마시고 나서 뭐 1시간 뒤나 이런 게 아니라 물을 마시고 나서 바로 토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후세 사람이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을 수역이라고 한다. 일때는 오룡산으로 치료한다. 이 조문은 아주 재밌는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어떤 글, 수입직토, 물을 마시자마자 토했다고 하는 것이 오룡산의 하나의 대표적인 상황이에요. 왜 이 사람은 물을 마시자마자 토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물을 마시자마자 토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흉중에 또는 위내에 정수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이 진행이 고갈돼가지고 그랬을 때는 여러분 물을 마시면은 치료가 되는 거죠. 소소의 음지직 유라고 하는 말 우리가 앞에 조문에서 배웠죠. 그럴 때는 이 물이 천연의 백호탕이다. 이런 거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오룡산의 정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자들한테 오룡산증에 물을 마시자마자 뭐 토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물을 잘 못 마시죠, 사실은. 왜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조금 여러 가지의 다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직 토라고 하는 거는 오룡산에 자 여러분 이 조문 때문에 여기 조문 가운데 이 해석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룡산은 표증과 이증이 겸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잖아요. 결정적으로 주잖아요. 아니 중경서 책에 있는데 일단 믿어야죠.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전부 다 위탁이라는 거. 위탁. 이런 말도 엄격히 말하면 찬입 살짝 몰래 집어넣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오룡산에 계지가 있는 이유는 이런 소리예요. 이유는 반드시 표증이 풀리지 않은 연고 때문이 아니다. 예. 계지가 있으니까 이 사람 표증이 풀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문자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표증이 풀리지 않아서 계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표증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 인체 내부에 수기상충이 있으면 이때는 그냥 계지를 쓴다. 예. 이에 오룡산으로 전적으로 표류증에 적용하는 것은 주의 글자로서 글의 의미를 해친 경우이다. 예. 주의 문자가 표류증이 있다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수역은 수입즉 토의 정황이다. 그러니까 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추상적인 용어죠. 수를 거역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수입즉 물을 마시자마자 토한다는 것을 수역이라고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이것은 알고 보면 동의반복어다. 그러나 우리가 오룡산증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수역이라는 이러한 약간 추상적인 용어보다는 차라리 물을 마시자마자 토하는 데서 반드시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것은 구체적인 현상이잖아요. 예. 현상이잖아요. 이것은 약간 개념이 모호하잖아요. 수역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수입직 토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제 얘기는 뭐 뻔한 내용입니다. 모든 걸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예. 저도 처음에 글 읽을 때 이건 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가 아닐까 이런 걱정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경서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갈증에 물을 마시려고 하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세 개의 처방이 있다. 자, 이것도 앞에서 했죠. 백고탕을 써야 되는 경우는 조혈 때문이다. 오룡산을 써야 되는 경우는 정수증 때문이다. 또는 여러분 진무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때문이다. 예. 그러므로 하나의 증상으로서 처방을 세워서는 안 된다. 예. 밑자 맨 나중에 이거 또 반복했죠. 하나의 증상 또는 하나의 맥상만 가지고서 처방을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개론시켜가지고 맥부자, 예. 번병의 맥부자는 계지탕을 써라. 이것은 그냥 일반론이죠. 여기서도 갈증에 오룡산을 쓴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논리예요. 예. 다만 진액이 부족함에 가료 음수는 일반적인 상황이죠. 예. 진액이 부족해가지고 탈수증이 빠져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다. 이것은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한 거예요. 숨이 우리 몸에 남아 도는데 도리어 갈증이 있으면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은 어찌된 이유인가?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 이건 뭐 너무 이게 왜 그런지 책이 없어요. 이걸 찾으려고 그랬는데 왜 우리 몸에 수분이 남아 돌아가고 잉여의 물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갈증을 일으키느냐?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서 갈증을 일으키는 것은 상식적인데 아니 우리 몸에 물이 남아 돌아가는데 왜 갈증을 느끼느냐? 여기에 대한 뭐 저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금계유래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땐 이거는 초기의 글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썼어요. 내 자신이 감히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정수의 상충 발작이 우리 몸에 정수증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 상충과 발작이 반드시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극심한 연고이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물을 마시자마자 토하였겠는가? 만약의 경우 병증이 생기게 되면 여기서 병증이라고 했을 때는 외상과 내상, 잣병 이런 거에 구분하지 말고 이런 소리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어떠한 병증이라도 이런 소리예요. 어떠한 병증이라도 이로 인해서 수기가 우리 몸에 잠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몸은
그 우리 몸에서 숙이는 상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머리가 띵하다든가 미식미식하다든가 또는 심지어는 관절이 쑤시고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수기가 상충하면서 예,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더 진동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 발열하고 번갈이 발생된 게 있다. 예. 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을 수기가 상충 진당하면서 발설되는 열을 표열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표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문에서 유표리증이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용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경우는 여러분 머리가 무겁고 현기증을 일으키며 예, 또 여러분 이게 간혹 가다가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뒤에 가서 제가 또 설명을 했습니다. 예, 발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질, 예, 전간이라고 하면 간질이죠. 그러면 우리 몸에 수기가 정체되면 간질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예, 옛날 사람의 기록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 현대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관찰했더니 간질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질적인 손상을 이미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어떠한 요인에 의해 가지고서 수기가 상충이 되면서 이 숨어있던 병증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예전 사람은 그 원인을 잠재적인 소인, 예를 들어서 뇌에 그 사람이 잠재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알 길이 없죠. 다만 그 현상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음수라도 반드시 전후의 상황을 근거해야지만이 우리가 오치를 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중경사가 되었던 어떤 책이 있다 병증에 대해서 논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설명을 우리가 현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